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그리고 장동건 씨 정면을 봐주시고요. 역시나 멋있는 스투핏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른쪽을 끝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면 아래쪽도 봐주시고요. 장동건 씨. 용맹한 전사, 카리스마 넘치는 전사 타곤역인데요. 용맹한 포즈 좀 부탁드립니다. 장동건 씨. 네. 역할이 용맹하지 않습니까? 네, 용맹한 포즈. 좋습니다. 장동건 씨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금 장동건 씨의 용맹함에 노트북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괜찮으세요, 기자님? 예. 자, 다음은 송중기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중기 씨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송중기 씨는 아스탈 연대에서 사람과 내한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이그트이자 아스달의 이방인 은섭 역을 맡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렇게 니트가 잘 어울릴 수가 있나요?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송중기 씨는 이번 은서음을 통해서 순수한 모습부터 강인한 전사의 모습까지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시죠. 오늘 느낌은 순수에 가깝습니까? 강인 쪽에 더 가깝습니까? 순수한 표정 부탁드립니다. 자, 송중기 씨 오른쪽도 봐주셔야 되고요. 순수 중기 보고 계십니다. 왼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끝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네. 감사합니다. 송중기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지원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김지원 씨는 아스탈 연대기에서 와한족의 시족 어머니 후계자 푸른 객성의 기운을 안고 태어난 예언의 아이 타냐 역을 맡았습니다. 네, 김지원 씨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단아한 모습, 시선 자연스럽게 내 왼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 끝쪽까지 다양하게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타냐 역을 맡은 김지원 씨는 고난을 극복하고 단단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단단한 모습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당찬 모습 좋습니다. 김지원 씨 정면 오른쪽도 예, 왼쪽 그리고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우 김옥빈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빈 씨는 아스탈 연대에서 멀리 서쪽에서 청동 기술을 전해온 해족 족장 미홀의 딸인 욕망의 정치가 태알하 역을 맡았습니다. 네. 오늘 멋진 모습입니다. 김옥빈 씨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을 끝쪽까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자, 태아라는 권력을 갈망하게 된 똑똑하면서도 가슴이 뜨거운 인물인데요. 자, 권력을 갈망하는 강인한 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강인한 김옥빈 씨의 모습입니다. 왼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멋집니다. 김옥빈 씨. 자, 그렇다면 우리 태아라 김옥빈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김지원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타냐와 태아라입니다. 아스탈 연대기에서 와한족인 타냐가 아스탈로 끌려오게 되면서 해족인 태아라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예상치 못했던 운명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두 분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만들어줄 이야기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타냐와 태아라 이 두 여성의 서사 어떻게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감이 드는데요. 두 분 한번 의기투합을 한번 해주시죠. 함께. 네, 좋습니다. 손을 맞잡았습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두 분 다 오른쪽. 그리고 몸을 틀어서 왼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타냐와 태아라 두 분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포즈를 바꾸 좋아요. 해주세요. 크로스 지금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멋진 포즈를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장동건 씨랑 송중기 씨 뒤쪽에서 준비하세요. 포즈.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두 분 너무 멋졌습니다. 자, 다음은 장동건, 송중기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아스달 연대기를 이끄는 두 남자죠. 네, 이미 손을 잡고 나옵니다. 이미 두 분 의기투합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자,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은섬과 타곤입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섬이 훗날 타곤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된다고 하니까요. 두 사람 굉장히 긴장감이 넘칠 것 같은데요.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굉장히 두 분이 사이 좋은 건 알지만 이 무대 위에서는 좀 긴장감 넘치는 포즈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정말 긴장감이 넘치는데요. 몸을 살짝 틀어서 네, 저 오른쪽도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긴장감 넘치는 장동건 씨 눈빛 보이십니까? 자, 몸을 틀어서 왼쪽 봐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송중기 씨 눈빛 보이십니까, 여러분? 두 분 마지막으로 케미 두 분의 호흡을 보여줄 수 있는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트를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왼쪽 끝까지 봐주시죠. 정말 두 분의 호흡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김지원 씨랑 김옥빈 씨를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아싸 연대기를 이끌어가는 네 배우분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두 분이 손을 잡고 손과 하트를 동시에 하고 나옵니다. 굉장한 신공인데요. 예. 네, 좋습니다. 장동건, 송중기, 김지원, 김옥빈 씨 함께 서주시고요.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송중기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 봐주시고요. 김옥빈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이 계시는데 그냥 기분이 좋네요. 예.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뒤쪽. 자, 마지막으로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스달 연대기를 외치겠습니다. 아스달 연대기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포토타임 행사는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대기석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 무대 세팅하고 네 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어떤 때보다도 즐거운 포토타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작가님이 모습을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뒤로 우리 장동건 씨, 송중기 씨, 김지원 씨, 김옥빈 씨가 네, 차례로 무대에 오르고 계십니다. 본인의 이름이 적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김영현, 박상현 작가님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아스달 연대기 집필한 김영현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아스달 연대기 집필한 박상현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동건 씨. 네, 아스달 연대기에서 타곤 역할을 맡은 장동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중기 씨.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스달 연대기에서 은섬 역할을 맡은 송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원 씨. 네, 안녕하세요. 아스달 연대기에서 타냐 역을 맡은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옥빈 씨.
네, 아스달 연대기에서 태아라 역을 맡은 김옥비입니다. 네, 여섯 분 정말 반갑습니다. 자, 아스달 연대기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데 기자님들 질문을 받기 전에 우리 김영현, 박상현 작가님께서 이번 드라마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기획 의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영현 작가님,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드라마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류사를 다룬 판타지라는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상고 시대를 다룬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뭐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이야기는 그냥 사실상 이 네 분이 드라마 상에서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이야기가 진행될 거고 기획 의도는 박상현 작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 작가님. 제가 기획의도를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저희 드라마는 뭐 표방하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고대의 인류사의 어떤 부분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가상의 땅에서 가상의 역사를 설정했고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물들의 사랑과 투쟁과 권력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스페셜까지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가상의 세계를 만들다 보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제가 이 드라마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송중기 씨랑 김지원 씨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양쪽에 이제 장동건 씨랑 김옥빈 씨가 있는데 이 양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엄청난 분들이에요. 드라마가 시작되면 이분들이 너무 엄청난 분들인데 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진짜 너무 개뿔도 없어요. 바보예요. 힘도 없어요. 근데 과연 이들이 어떻게 이들과 맞서게 성장하게 되고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게 되는지가 바로 이 드라마의 핵심입니다. 그런 드라마예요. 쉽죠? 네. 제가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답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송중기 씨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는데 내 역할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나? 예. 좋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 아스달 연대기는 지금껏 한국 드라마에서는 본 적 없는 역사 이전의 이야기거든요. 역사 시작 이전인데 맨 처음 아스달 연대기를 맨 처음 시작하게 된 그 시작은 뭡니까? 사실은 뿌리 깊은 나무 종영 이후에 2012년인 것 같은데요. 그때 처음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인류학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뭐 사피엔스라든가 총균세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면서 그거에 관련된 강의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걸 보다가 어떤 한 원시 부족의 통과 의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강의를 보면서 이제 저는 그거에 확 몰입이 돼서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새로우면서도 재미있는 드라마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벌써 7년이 처음에 이제 기획안 써서 그 시점에 방송사 분들한테 드렸을 때는 너무 화들짝 놀라시면서 다들 못하게 말리시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이제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처음으로 오픈이 되게 돼서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네.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작품을 기획할 때 이런 거 써도 될까? 너무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된 드라마가 이 드라마였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이걸 기획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말려주겠지. 이런 거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건 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주겠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도 안 말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독님을 처음에 모실 때나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제작사 대표님한테 이런 거 해보려고 해요 할 때나 아무도 저희들을 말리시지 않고 해봅시다라고 하셔서 너무 깜짝 놀랐고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배우분들께서도 야 이게 가능하겠어요?라고 하시지 않고 해봅시다 하고서 다들 모여주셔서 이게 진짜 저희들만 제정신이 아닌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그게 7년 전이네요. 네. 그 열정이 다 같이 모인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 배우분들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아스달 연대기를 선택하게 되는 건지 그 계기나 이유. 장동건 씨? 네, 저 같은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 전에 그 두 작가님께서 이제 아사달이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아사달에 관한 사극 정통 사극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캐스팅 섭외가 들어왔을 때 보고 이게 판타지고 아스달 참고로 아스달 연대기입니다. 아스날 아닙니다. 그리고 아사달 연대기도 아닙니다. 아스달 연대기. 작가님들 말씀에 의하면 그 아사달과 지구의 어스를 합성해서 만든 지역 이름인데 처음 이제 섭외를 받았을 때 굉장히 설레었고 또 이 두 작가님들의 그 작품을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하고 신뢰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대본을 보게 되었고 또 거기에 연출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김원석 감독님이라고 하셔서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대본을 봤어요. 그리고 대본이 일단 정말 옛날 전설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들려주시는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무엇보다 제가 연기해야 할 그 타고온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또 이 선과 악을 이렇게 구분지을 수 없는 굉장히 미묘한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배우로서 욕심이 났고 또 같이 이렇게 작업하게 될 배우들의 면모가 너무나 훌륭하고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작품을 함께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송중기 씨. 네, 아까 작가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처음 작가 선생님 두 분을 한 7년 전이죠.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에서 함께 처음 뵙고 근데 그때는 제가 한석규 선배님의 아역 역할이어서 4회까지만 출연하는 거였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 큰 영광이었지만 뭔가 갈증이 계속 있는 선생님들과 작가 선생님들 작품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것 같은 뭔가 갈증이 있었는데 또 두 분 선생님들께서 이번에 또 너무 감사하게 불러주셔서 흔쾌히 하게 됐고요. 처음에 대본을 받기 전에 작가 선생님 사무실에 놀러 갔었는데 그때 처음 보는 언어가 벽에 붙어져 있고 막 새로운 인종이 지도가 그려져 있고 이래서 이게 무슨 작품인가 했는데 이 드라마였더라고요. 그때부터 심상치 않음을 느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분의 신뢰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김원석 감독님은 또 10년 전에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로 또 처음 뵀었기 때문에 이 세 분 모두 다 다시 한번 좋은 호흡을 맞출 수 있겠다는 뭔가 확신이 들어서 네, 흔쾌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김지원 씨. 저는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와, 이게 과연 그려진다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림으로 보여진다면, 그리고 연기자들의 연기가 함께 어우러진다면 굉장히 멋있는 작품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작품을 지금 하지 않으면 또 이런 드라마를 할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더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기하게 될 타냐라는 캐릭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치열하게 삶에 대해서 살아나가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더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옥빈 씨. 저는 이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요. 굉장히 특이한 대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쉽게 제작돼서 쉽게 창작하고 그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드라마가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고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연기자로서 연기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판타지를 가미해서 무한한 상상력을 더한 드라마가 탄생을 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연기자로서 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드라마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자 선택 이유 그리고 계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공동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 이제 제일 먼저 들어주셨는데 잠시만요, 기자님.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자, 마이크를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강경루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기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말씀해주신 지금 간단한 설명이랑 그다음에 기획 의도랑 이제 스페셜 방송도 보긴 봤었는데 여기 보면은 뭐 통합의 원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리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좀 어떤 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주제의식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좀 보면 될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김원석 PD님이 이 자리에 없으셔가지고 실제로 그 방송에서도 뭔가 영상으로 구현된 거 찍은 걸 봤을 때 되게 놀라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나 실제로 찍은 장면을 이제 보셨을 테니까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획 의도 어떤 이야기, 주제 의식에 대해서는 우리 작가님 중에 한 분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주제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는 있지만 항상 보면은 저희의 저기를 뛰어넘어서 시청자분들께서 스스로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더 신뢰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어쨌든 다양성, 통합이 그러니까 그 저기가 있어요. 저희가 인류학 공부를 어쨌든 하다 보니까 수많은 동물들은 다 굉장히 많은 아종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어떠한 아종도 없이 유일하게 사피엔스만 살아남았거든요. 그것이 그 많은 다른 아종들을 아마 다 없앤 것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저희들끼리 또 주고받고 했는데 그렇게 된 과정과 또 왜 그렇게 됐을까? 왜 다른 것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을까? 과연 그것은 옳은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꽤 많이 했었어요. 아마 그런 다양성에 대한 인정,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한 인정 이런 이야기가 아마 앞으로는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주제는 그거고요. 네. 또 혹시 그러니까 그 주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의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을 기획하면서 많이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원래 있었던 것은 없다라는 거였어요. 이 세상 무엇도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세상 그 무엇도 원래 있었던 것은 인간이 생기고 나서 원래 있었던 것은 없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나라도 없고 왕도 없는 그 세상으로 한번 돌아가 본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제 얘기하면서 권력과 사랑과 그들의 투쟁과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 드라마에는 아직 사랑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사랑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말 대신에 아직 사랑이 탄생하지 않은 시대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사람은 꿈을 꾸지 못합니다. 이거 지금 사실 스페셜 방송 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편집돼서 안 나갔더라고요. 사람은 아직 꿈을 꾸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저희 시대는. 그리고 뇌안탈이라고 하는 사람의 또 다른 아종, 그들은 꿈을 꾸고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나온 혼혈 이그트도 꿈을 꿉니다. 하지만 아직 사람을 꿈을 꾸지 못하고 사람 중에 꿈을 꾸는 것은 선택된 거 뭔가 당글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당글이들만이 선택된 자들만이 꿈을 꿀 수가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원래부터 꿈을 꿨을까? 우리는 원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생각으로 이 작품에 임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부터 꿈을 꿨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까지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느 순간까지 없었던 것이라면 꿈도 어느 순간까지 꾸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계기와 어떤 이벤트를 거쳐서 비로소 꿈을 꾸게 됐을 것이다라는 상상력을 가지고 만든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주제 부분을 말씀하셔서 정말 그 어떤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원래 있었던 것,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 그런 생각들을 좀 뛰어넘어서 시대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감독님과의 영상에 대해서 그건 우리 배우분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시죠. 네.
자, 우리 배우분 중에서 누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영상을 보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 작가님들의 이런 궁금증과 상상력이 구현이 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어떻게 소통이 됐는지 장동건 씨, 송중기 씨가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처음에 걱정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CG로 구현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는 그 결과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배우들 입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상상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 부분도 필요했고 후반부 작업으로 채워질 CG들이 아직 저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은 감독님께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쪽 부분엔 뭐가 생길 거고 뭐가 생길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 되게 디테일하게 각도까지 잡아주면서 얘기해 준 적이 많았고요. 또 현장에 그 CG 작업하시는 팀장님들이 항상 네. 상주에 계시면서 그런 지점들을 많이 피드백을 주셨고 또 현장에서도 항상 작가님 두 분이 항상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의상 뭐 아니면 액세서리, 신발 뭐 비주얼적인 것들이나 감정 같은 부분까지도 바로바로 즉시 네, 작가 선생님들도 예, 단체방으로 막 네, 피드백을 주시고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바로바로 소통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작가님들과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바로 소통하면서 찍은 적은 거의 처음이어서 그 지점들도 굉장히 신선한 네, 부분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야말로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간 네네. 한신한신인데 네. 나중에 진짜 딱 방송을 보고 나면 배우분들도 굉장히 놀라운 신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저쪽에 마이크를 이미 갖고 계시는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송은경 기자입니다. 네, 질문 두 개 드리고 싶은데 먼저 작가분들께 질문 드리자면 이 드라마가 제작비가 정말 엄청나게 들어간 대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시청률이 몇 % 정도 나와야 잘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가늠하고 계신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드라마 촬영 중에 사실 별로 좋지 못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는데 뭐 스태프들이 부상도 당하고 초장시간 근로에 시달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연출자가 여기 안 계시지만 제작진에 포함되는 작가님들 그리고 현장에 계셨던 배우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이 제작비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주셨는데 시청률, 영화는 BEP가 있는데 드라마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마 궁금하신 것 같은데 몇 % 정도가 나오면은 모두가 좋을까요? 뭐 많이 나올수록 좋겠지만 저는 그동안 작품을 해오면서 항상 시청률을 예상했고 시청률 내기를 하면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고백을 예.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어떠한 작품과도 다르게 아무것도 예상이 되지 않고 이 자리도 제가 그동안 드라마를 하면서 참석했던 모든 제작 발표 중에 가장 떨리고 긴장되고 걱정되고 무섭고 정말 처음 제가 데뷔할 때보다도 더 떨리는 심정으로 와 있어요. 시청률에 대해서는 진짜 이렇게 잘 모르겠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은 이분에게 좀 드려볼게요. 역할에서 극 중에서 미래를 예언하는 당그리가 되는 김지원 씨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김지원 씨가 좀 예측을 해주시죠. 보입니까? 자, 김지원 씨 보이나요? 제가 아직 꿈을 만나지 못한 캐릭터여가지고 이게 완성된 단글이가 아니라 아직 수행 중인 단글이라 가지고 수행 중인 당그리입니다. 네.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봐주셔서 높은 시청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의 바람이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좋은 질문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제작 환경에 관련해서는 앞서서 공식 입장이 나간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작품과 관련된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그 옆쪽에 계시는 마이크를 혹시 뒤쪽에 기자님이 먼저 갖고 계시네요.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를 갖고 계시는 기자님께서 자, 마이크를 네, 전달을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BNT 뉴스의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보도자를 보니까 좀 김지원 씨가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시대를 다루고 있어 상상마저 어려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 여기 취재진이나 대중도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상상해 본 적 없는 시대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좀 가장 중점을 둔 부분 혹시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배우분들은 그 상상해 본 적 없는 시대를 연기하기 위해서 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드라마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파트 1, 파트 2가 방송되고 올 하반기 내에 파트 3가 방송이 됐는데 뭔가 이렇게 중간에 쪼개서 방송하는 건 TV 드라마는 이번이 처음일 것 같아요. 좀 그 이해도를 최대한 높인 다음에 극적인 재미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보도 자료가 있던데 한편으로는 좀 그 흐름과 관심이 좀 저조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상상마저 어려웠던 그 시대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우리 작가님들 중에 한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김현희 저희는 처음에 어쨌든 그 자문하시는 분한테 거의 커리큘럼을 받아서 5명이 그 시험 공부하듯이 공부를 했어요. 읽으면서 느껴진 것은 어쨌든 대부분의 어느 공간이든 간에 비슷한 어떤 저희가 흐름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류 공통의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면에서 거기에 기반해서 저희가 대부분의 관계나 아니면 그 시대의 어떤 그 일상적인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기반을 해서 했고, 그 외에는 뭐 나머지는 뭐 의상 하시는 분, 분장 하시는 분들, 뭐 CG 하시는 분들 다 같이 모여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파트 1, 파트 2, 파트 3를 나눈 것은 저희가 보도자료의 한 대로 그 세 부분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어떤 지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아마 파트 1의 끝을 보시면 파트 2를 왜 나눴는지 알겠다라는 느낌이 그냥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파트 2에서 파트 1의 끝에서 확연하게 아주 다른 어떤 라인이 하나가 발생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내용상으로도 나눴고 또 파트 3의 경우에는 저희 생각에는 정말 모험일 수 있는데 앞에 부분의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를 깊이 한 다음에 오픈하는 것이 훨씬 우리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청난 전환이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배우분들 연기하시면서 뭐가 제일 어려웠는지 장동건 씨. 네, 사실 뭐 경험해보지 않았고 이렇게 접해보지 않았던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여서 그런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긴 했지만 그 작가님들께서 워낙 그 새로운 세계를 굉장히 견고하고 또 치밀하게 완성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이 연기를 할 때 어떤 여기 등장하는 지역 같은 것들이 실제 지도로 다 지금 완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작업하는 배우나 혹은 또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도를 보면서 이제 뭐 이곳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숙지하면서 촬영을 했었고 또 처음에는 이제 일단 용어들이 좀 달라서 오는 그 어려운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뭐 종족 이름들도 그렇고 우리가 아까 박 작가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사랑이라는 것도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되고 좀 이런 생소하지만 그럴듯하고 또 이게 그 말이구나라고 또 굉장히 알아들을 수 있게 또 이렇게 단어들이 바뀌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더 방대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처음에 한 1, 2부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런 것도 익숙해져서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나 또 혹은 또 종족들 또 부족들 간의 어떤 그 캐릭터들이 어느 정도 초반에 그 인지가 되고 나면 그 굉장한 몰입감이 있는 대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파트를 나누는 것도 그런 그 뒷부분이 오히려 더 기다려지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옥빈 씨가 또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뭐가 제일 어려웠는지? 저는 좀 어렵다기보다는 더 재밌었던 느낌이 많았는데요. 네. 그 이게 태고의 그 나라가 세워지기 전이다 보니까 다양한 부족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있다가 보면은 굉장히 여러 부족들을 만나서 연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부족들을 만나다 보면은 분장도 다르고, 그리고 또 이 부족들마다 지배 체제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 부족들마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덕목이나 사상 또한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속한 해족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굉장히 좀 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부족은 가부장제이기도 하지만 타냐가 속해 있는 부족은 와한족은 또 모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라면은 어떤 공동된 하나의 법과 이성이나 도덕이 관념이 통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사고 방식이 굉장히 다르구나. 그리고 각자 지배 체제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겠구나, 이런 상상하는 재미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이제 굉장히 원초적인 욕망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의해서 이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욕심이 어떤 사람은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와한족의 타냔의 부족 같은 경우는 사람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족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끼리 만나서 부딪히는 그런 어떤 유기적인 만남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재미들 때문에 현장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어떤 상상력이 좀 떠오른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좀 풍부하게 떠올랐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흥미롭고 즐거웠군요. 더 막 재밌어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저랬겠구나,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옥빈 씨가 총을 정말 잘 쏘잖아요. 아스달련대기에서는 뭐 돌도끼, 손도끼 이런 거 쓰는 겁니까? 이게 그 제가 이거를 관가를 했는데요. 이제 좀 현대 시대에서는 좀 잘 다듬어진 얇고 날카로운 칼이잖아요. 근데 청동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고 둔탁한 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 마치 글래디에이터의 검투사 같은 모습으로 약간 되게 둔탁한 모습으로 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영화를 보면서 저 시대 때는 왜 저렇게 날렵하지 못하지? 이러면서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도구 자체가 네, 검 자체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검이더라고요. 네. 갑자기 그 시대 분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기자님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마이크가 왼쪽에 기자님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이데일리 김윤지라고 하고요. 저 작가님 두 분께 일단 질문 드리면 아스달 연대기 방송 앞두고 이제 한국의 왕자의 게임이다, 뭐 한국판 반지의 제왕이다, 이런 수식어들이 붙는데 두 분 생각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 또 송중기 씨께는 이제 결혼하신 이후에 첫 드라마인데 결혼이 연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그분의 응원 메시지는 무엇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대형 프로젝트라는 데 대한 부담감은 좀 없으신지 궁금해요. 자, 한국의 왕자의 게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가님? 그 드라마는요, 인류가 처음 그 사냥을 해서 모닥불에서 춤추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인류 엔터테인먼트 역사의 정점에 있는 작품입니다. 감히 저희가 비교된다거나 뭐 그런 것을 표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정말 너무나 훌륭한, 모든 면에서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죠. 저는 아직 8시즌은 안 봤습니다만, 예,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표방할 수도 없고 맞지 않는 얘기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의 상상력으로 가상의 시대 속에서 좋은 드라마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송중기 씨는 그때나 지금이나 믿고 보는 배우인데 어떻게 영향이 좀 있습니까? 크게 저 개인적으로는 뭐 달라진 점을 느끼는 부분은 없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뭔가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가장 달라진 점인 것 같고요. 그거는 결혼하신 분들은 다 똑같이 느끼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또
제 와이프도 작가님 두 분 그리고 감독님의 워낙 팬이어서 네, 또 오랜만에 제가 오랜만에 하는 드라마 거의 한 3년, 4년 만에 하는 드라마라서 끝까지 집중해서 잘 하라고 네, 응원을 계속 예. 응원해줘서 네,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을 주신 게 이렇게 대작을 이제 이끌게 되셨는데 아, 그렇죠. 그 부분이 그게 부담이 없다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여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은 저한테는 지금 옆에 계신 동건이 형님이 가장 그 부담을 줄여주시는 제일 든든한 형님이셨고요. 워낙 형이랑은 이 작품을 이제 같이 하기 전부터 뭐 형이랑 친하게 지냈지만 하게 되면서 거의 매일 봤던 것 같아요. 그죠? 운동을 거의 한 4개월을 거의 매일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준비를 해서 그런지 어느덧 그 든든함이 되게 부드럽게 스며들었던 것 같고요. 또 현장에서 장동건 선배님께서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든든했었고요. 또 지원 씨도 전 작품 할 때는 같이 하는 장면이 많이 없었어서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촬영을 같이 하면서 지금 지원 씨가 제 옆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아, 이 친구가 이렇게 연기를 잘했었나? 너무나 새롭고 정말 소름 돋는 지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드라마를 보시면 제가 지원 씨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텐데 그래서 또 든든했고요. 또 옥빈 씨는 가장 촬영을 적게 한 배우긴 하지만 굉장히 몰입감과 그 디테일을 너무나 많이 잘 잡으시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고 테아라를 너무나 완벽하고 멋있고 섹시하게 그리고 야망 있는 이 테아라를 너무나 완벽하게 표현해 주셔서 모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든든함이 가장 커졌던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분 작가님 그리고 감독님은 세 분 다 작업을 한번 해봐서 그런지 그 지점이 되게 저한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일 든든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신뢰감이 있으니까 그게 더 부담보다는 오히려 편하게 연기할 수 있는 네, 자양분이 아니었나. 네. 준기 씨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이 조합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장동건 씨 그 스페셜 방송을 보니까 박혜준 씨가 현장에서 장동건 씨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부처와 같았다. 부처님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동건 씨? 항상 온화했다. 글쎄요, 뭐 근데 정말 현장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물론 이렇게 찍어야 될 분량도 많고 또 이렇게 고생스러운 작업들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일단 그 출연하는 배우들이나 스태프들 분위기가 너무 좋고 또 이제 다른 때보다 훨씬 이제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현장에서 대기 시간이나 이런 경우에 훨씬 이제 지루함이 좀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역할이 이렇게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칸 부대라고 해서 그 아스달의 이제 군사력을 담당하는 집단의 제가 수장 역할이어서 그 데칸 부대원들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촬영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박혜준 씨도 이제 그 소속되어 있는 그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농담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굉장히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실제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지금도 온화한 표정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뒤쪽에 네 마이크 전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한국일보 EMB 홍혜민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 일단 작가님 두 분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앞서서 이 아스달 연대기 시즌제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왔었어요. 뭐 이미 시즌 2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나가서 시즌 3에 대한 언급까지 나온 상태인데 아까 왕자의 게임 잠깐 언급이 나오기도 했지만 비교가 되는 게 앞으로 더 뭐 방대한 세계관을 다루면서 뭐 시즌을 더 거듭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가님들께서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신지 뭐 그 세계관을 다 다룰 수 있으실지에 대한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방금 송중기 씨나 장동건 씨도 다른 배우분들과의 호흡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여배우분들 두 분도 다른 배우분들과의 호흡은 좀 어떠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시즌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작가님들 중에서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영현 작가님.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시즌 1에 집중을 해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시즌 1이 무사히 잘 끝나고 그러면 그때부터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뭐 정해진 것이 확 있지 않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열심히 해야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지원 씨 배우분들과의 호흡 좀 말씀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송중기 선배님이랑 작품을 했을 때보다 좀 더 많은 씬들을 함께 소화하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그 상관과 부하로 만났다면 지금은 좀 더 친구 같은 모습으로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송중기 선배님이 워낙 은섬이라는 캐릭터를 현장에서 더 대본에서 제가 봤을 때보다 더 은섬 같다라는 모습들을 연기를 해주셔서 오히려 현장에서 호흡을 맞출 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고 개구진 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저는 그 장면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장동건 선배님, 김옥빈 선배님이라는 아무래도 좀 더 대립되는 씬들이 많았는데 그냥 두 분이 서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느껴야 되는 긴장감이나 위압감들이 그냥 그대로 느껴져서 그게 연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김옥빈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현장에서 장동건 선배님이랑 가장 많이 연기를 했었는데요. 장동건 선배님은 저희 현장에서 인기남이셨어요. 모두가 사랑하는. 그리고 저랑 같이 가장 호흡을 많이 맞춘 파트너이셨는데 제가 항상 연기할 때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이런 것을 앞에서 보여드리고 그러면 잘 경청해 주시고 제가 존중받는 느낌을 들게 해주시는 그런 선배님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편하게 연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준기 씨는 아직 저랑 많이 만나지를 못했어요. 아직 은섬이가 그 정도 급이 안 돼서요. 저는 아주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요. 아직까지 나를 만날 위치가 아니다. 네, 아직 저를 예. 만날 위치가 안 돼서요. 은섬이가 빨리 성장을 해야 저랑 대면을 할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두 분 아이 컨택 할 수 있는 시간 제가 드릴게요. 자, 송중기 씨 원 없이 보세요. 자, 김호빈 씨 원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준기 씨 연기하는 거 보면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함께 연기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만나서 같이 연기하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성장해서 좀 만나자라는 지금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죠. 빨리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신분 상승을 빨리 해서 네, 은섬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의 강진구라고 합니다. 네. 송중기 배우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공개된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면은 좀 이제 전작들에 비해서 좀 분장도 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어떤 장면을 보면은 뭐 거적 하나만 입으신 채 숲속에서 승마를 하시는 등 약간 몸을 쓰시는 씬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분장이나 촬영 과정에서 좀 힘들었거나 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고 또 태양의 후예 이후에 첫 작품이신 건데 이제 이렇게 힘든 배역을 선택한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어디 계셨죠? 죄송합니다. 저 왼쪽 끝에 아, 예. 계십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원 씨와 제가 속한 와한족이라는 부족이 그 이아르크라는 곳의 아래 굉장히 따뜻한 지방에서 살고 있는 부족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약간 뭔가 원시적인 느낌을 주고 싶어서 거의 헐벗는 느낌이었죠. 위에 상의를 하나 입긴 입었는데 달릴 때 보니까 뭐 벗은 거랑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그 원시적인 느낌이 너무나 신선했고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그 신선함 때문에 선택하게 된 게 제일 크고요. 그런 점들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었고 그래서 굉장히 비주얼적으로도 너무나 신선하고 좋다 했는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추운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참고 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추위가 좀 더 추워질 때쯤에 이제 말 타는 장면들을 찍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달릴 때는 또. 근데 그림을 보면서는 그 추위를 다 잊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예쁜 장면들이 많았어요. 물론 후반적으로 CG로 만든 것도 있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빛이 이쁘게 들어와서 말 달리는 장면이 너무나 이쁜 장면들도 많았는데 그런 장면들 보면서 조금 현장에서 힘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잊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재밌는 에피소드는 너무나 많지만 우선은 저는 감독님하고 이거 두 번째 작업이다 보니까 감독님의 성격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시작했지만 감독님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그런 지점에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독님께서 아까 무대에 올라오셨었나요? 예. 감독님께서는 감독님의 외모랑은 많이 다르게 굉장히 서정적이시고 좀 말이 웃긴가요? 예. 자, 그렇다면 또 그 얘기를 꼭 같이 해주셔야 돼요. 외모는 어떤데요? 외모는 저희 와한족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 부족에 계셔야 되는데. 저희 부족의 거의 대장이신 느낌이신데 굉장히 여리시고 서정적이시고 또 음악성과 리듬감이 너무 좋으세요. 실제로도 드럼을 수준급으로 치실 정도로 그래서 순간순간 현장에서 뭔가 생소한 움직임, 신선한 움직임, 뭔가 원시적인 움직임 같은 것들, 무용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감독님께서 즉석으로 아이디어를 주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게 드라마에 많이 담겼는데 감독님의 그런 열정 때문에 현장이 되게 즐거웠던 것 같고 그 덕분에 되게 신선한 장면들이 특히 풀샷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서 그런 지점들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시대의 분장이랑 의상이었기 때문에 배우분들도 서로 분장을 다 마치고 나서 서로 봤을 때 좀 굉장히 놀라웠을 것 같아요. 누가 가장 놀라웠나요? 분장을 마치고 나서. 예, 우리 김지원 씨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어떤 분이 가장 잘 어울렸다라든지 굉장히 색달랐다라든지. 저는 이거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컨셉을 한번 맞춰보려고 이렇게 다 시간을 타임테이블대로 했었는데 제 앞에 장동건 선배님께서 이제 한번 컨셉에 맞춰서 뭐 수염도 이렇게 붙이시고 하고 계셨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 모습이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한 5초 정도를 굳어서 선배님을 계속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 수염이나 그 타건 분장이 정말 너무 잘 어울리시셔가지고 지금 되게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계시지만 타곤이 있을 때는 굉장히 카리스마 강렬한 모습으로 보여주셔서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의상 저희 컨셉 할 때 이제 다른 역할들은 굉장히 여러 번 수정을 거치고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가장 짧게 한 방에 끝났어요. 축하드립니다. 뭐 웬만한 건 다 어울립니다. 보통 이제 되게 분장이 멋있거나 이쁘거나 하면 멋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끄러워 하시는데 형은 그치? 부처님의 표정으로 그렇지? 역시나 나도. 온화하게. 오늘도 역시나 멋지십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혹시 계신가요? 네, 중앙 뒤쪽으로 앞쪽인가요? 지금 혹시 마이크를 기자님?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조선일보 1번어판 하나영 기자고요. 네, 우선 김지원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주로 현대극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번 드라마 같은 경우는 약간 고대 시대 역할이어서 캐릭터 분석하시는 거나 캐릭터 잡는 게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 사실 김옥빈 씨 같은 경우도 되게 안방극장에 오랜만에 복귀하시는 건데 약간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가벼운 질문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데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 씨랑 김지원 씨가 다른 사람의 커플이었었는데 이번에 서로 호흡을 맞추게 된 거에 대해서 송혜교 씨 혹시 반응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축하해 주셨을 것 같은데, 예. 네, 아무래도 같이 한번 지원 씨랑 작업을 했기 때문에 더 반가워한 것 같고요. 또 더 아무래도 같이 배우다 보니까 더 한 작품 한 게 굉장히 커요, 사실. 처음 만나는 배우보다는 그런 점들이 되게 편하겠다고 네,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다음 우리 김지원 씨, 현대극을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캐릭터 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그게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도전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태고의 이야기다 보니까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당연한 게 없는 시대이다 보니까 캐릭터를 잡을 때 그러면은 그 시대에 생존해 있는 사람들은 동물이나 이런 짐승의 습격을 받아도 살아남았던 사람들일 테고 그러면 각자 나름대로 어떤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의 우리보다는 조금 더 강인한 보통 사람이지만 조금 더 그런 면모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현대보다 조금 더 태고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순수하고 조금 더 강렬한 가슴을 가진 캐릭터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더 욕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옥빈 씨, 오랜만에 브라운관을 통해서 또 인사드리게 되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는 만큼 이 드라마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너무나 좋고요. 진짜 좋아하시는 게 느껴져요. 네, 예.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 드라마의 어떤 배경이나 캐릭터 이런 새롭게 창조된 것에 너무나 끌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영광이고, 그리고 작가님, 감독님을 한 작품에서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네. 예. 저희는 작품으로 또 김옥빈 씨를 만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저 마이크 혹시 받으셨나요?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손을 한 번만 더 들어주시겠어요?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일보 김상혁 기자라고 합니다. 저 작가님들께 질문인데요. 네. 그 두 분 전작들 보면 이제 고증에 철저하셨던 걸로 유명하신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상고 시대가 배경이다 보니까 고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상이랑 사진 같은 거 보니까 돌팔매를 무기로 쓰는 시대인데 돌을 세공해서 성을 쌓는다든가 아니면은 아직 안장은 없는데 등장하는 그런 좀 앞뒤 시대가 안 맞는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고증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가상의 시대를 다루고 있지만 가상의 시대와 가상의 땅을 다루고 있지만 이제 문명의 어떤 단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맞춰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었어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여러 문명의 인류에게 있었던 그 굉장히 많은 그런 여러 곳의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거나 아니면 다른 문명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단계에서는 기록이 없었던 부분들은 이제 다른 문명에서 그 단계에서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참고하면서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장과 등자는 사실 동양은 등자를 굉장히 빨리 썼어요. 서양에 비해서. 서양의 등자는 이제 서양에서 등장한 시기가 굉장히 뒤늦은 시기인데 동양에서 굉장히 빨리 나왔는데 이제 저희가 그 청동기 시대를 다루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 드라마의 에피소드로도 약간 나옵니다. 그 안장과 등자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청동기 시대인데 오야 저기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가운데 계신 두 분이 사시는 데는요 문명의 수준이 굉장히 좀 낮아요. 그래서 그 돌끈 던지기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슬링이죠. 그 돌끈 던지기를 하는 그 정도 수준의 부족이고 이쪽은 이제 청동기로 구경도 못 해본 부족이고요. 근데 그 반면에 이제 그 타공과 테아라가 살고 있는 아스달은 굉장히 청동기가 번성하고 있는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안 맞는 부분도 살짝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그 우리가 이가 그 시대에 20살이 넘었으면 이가 7개 이상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를 뽑을 수가 없어서 캐스팅이 안 될 것 예, 같아요. 큰일 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를 갖다가 지금 뭐 조금 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이가 다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다 뽑아야 돼요. 떼올 수도 없고 신경치료도 안 되니까. 보통 40이 되면은 14개 정도 이가 빠져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 어쩔 수 없는 고증의 부분들이 있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좀 많이들 야 청동기 시대인데 야 저거 너무 저거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게 좀 다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잉카나 마야나 아즈텍 특히 아즈텍 같은 경우에 이제 테노치티틀란 같은 도시를 보면 당시 전 세계에서 최고 인구가 많은 30만짜리 인구에 어마어마한 건축물과 피라미드의 복색의 화려한 그 금공예, 은공예들이 다 있지만 이 문명이 신석기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금속의 발전 단계와 문명의 다른 부분들이 똑같이 진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좀 넓게 받아들여서 좀 더 재밌고 좀 더 좋은 볼거리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문명의 발전 단계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민이 짙었는지가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 네, 저쪽 왼쪽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인데요. 네. 먼저 배우 네 분께는요. 이 작품이 굉장히 생소하고 새로운 작품이어서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작품이 본인의 필모그래피에서 어떤 작품이 될 것 같은지 각자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가님 두 분께는요. 요즘 그런 대작이라고 하면 마블도 그렇고 왕좌의 게임도 그렇고 그 세계관을 펼치잖아요. 이 작품도 분명히 작가님들이 만들고 싶은 세계관이 있을 것 같으시거든요. 어떤 세계관을 담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동건 씨, 본인의 필모그래피에서 어떤 작품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대표작이 굉장히 오래전 거라서 이번을 계기로 새로운 대표작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송중기 씨. 어떤 필모그래피 제가 옆에 너무 그 동건 형님이 계셔서 정말 형님처럼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뭔가 저는 처음에 이 대본을 보고 두 분 작가 선생님들 감독님께서 저 대가분들도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데 젊은 배우인 저도 이렇게 계속 안전한 것만 선택하고 머물러 있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용기 냈었고 제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도전적인 작품인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사실은 이 드라마하고 부족한 연기로 욕을 먹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무릅쓰고 저 대가분들도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했던 필모그래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김지원 씨. 저도 아직 많은 작품을 해온 건 아니지만 저에게도 이 작품은 또 기존의 어떤 사극이나 그런 장르들과는 또 다른 작품이기 때문에 가장 저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작품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모습. 김옥빈 씨.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인연을 만든 작품, 그리고 제가 어떤 계속 새로운 캐릭터를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캐릭터의 허기짐을 채워준 작품으로 기억되고 남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두 작가님들 아스달 연대기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나요? 세계관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스페셜에서 이제 그 부족과 종족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 세계관이라는 것은 보시는 분들이 보다 보면 그게 재미있고 좋아서 내가 파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시점에 저희 세계관은 이렇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저는 왠지 건방져 보여요. 그냥 보시면 몇 가지 주요한 설정, 아직 사람은 꿈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설정을 왜 했는지도 드라마에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역이나 지도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새로 만들었지만 그것도 아마 보시면 이유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안탈이라는 우리와 종이 다른 어떤 종족을 설정했고 또 그 외에 사람한테는 많은 부족들이 이제 고대 사회가 당연히 많은 부족들이 같이 살던 사회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 설정은 저희가 다 했고 저희의 세계관을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했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재밌게 그냥 보시다 보면 그 세계관이 또 작가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또 배우들이 표현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실 것 같기 때문에 미리 세계관을 굳이 말씀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예,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아스달 연대기에 대한 기대와 응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심으로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현 작가님부터 관전 포인트도 좋고요, 각오도 좋고요, 끝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포함해서. 예,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드라마가 대작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대작인 이유는 배우분들 때문입니다. 배우분들의 연기가 그동안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셨지만 저희 드라마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연기에 대한 열정과 이런 것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고 와한족은 와한족대로 싱그러움과 새로움이 나와서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느낌이 들고요. 아스달에 있는 그 테아라와 타곤의 경우에는 위험하고 강렬하다는 느낌이 그냥 보시자마자 들어요. 그 배우들의 연기와 그 열정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굉장한 스케일로 다가갈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봐주셨으면 좋겠고 시청자분들도 그것을 즐기고 많은 기운을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작가님. 그동안 사극을 많이 해왔는데 사극과 지금 그동안 해왔던 사극과 저희 아스달 연대기라는 우리 드라마와 좀 차이점이 시청자분들께서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저게 무슨 얘기일까라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적 어떤 인물하면 누구 얘기구나, 어떤 왕의 얘기구나 할 텐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좀 뭘까 대체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부까지만 보시면 모든 걸 아시게 되고 2부까지만 보시면 쟤들이 했던 얘기가 바로 저거였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아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 세계관에 흠뻑 빠지셔서 함께 달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지금 약간 고맙습니다. 판매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2부까지만 봐라. 2부까지. 2부입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2부까지입니다. 네, 장동건 씨. 네, 저도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지금 방금 작가님께서 하셨는데, 정말 저도 딱 2부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대본을 처음 봤을 때 1, 2부는 계속 읽으면서 앞으로 다시 갔다 오고 했었는데
정말 그 뒤로 갈수록 이제 그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나면은 정말 그 굉장한 몰입감이 드는 대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감상하시다 보면 금방 이 아스달 연대기의 세계관에 흠뻑 빠지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 만들었는데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중기 씨. 네, 지난주였죠. 그 칸 영화제 시즌이었잖아요. 그때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어떤 외국 평론가께서 했던 말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이번에 황금종려상 받은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서 굉장히 한국 영화인데 우리나라에도 있을 법한 되게 보편적인 얘기를 그려서 공감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외국분이 쓴 그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말이 되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단은 저도 뭐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뭐 좋은 영화가 상 받은 것도 좋지만 저희 드라마에 접목을 시켜봐도 굉장히 한국적인 얘기인데 또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거든요. 어디서나 어느 시대에나 있을 법한 정치, 종교, 사회 문제들을 저희가 다루고 있고 굉장히 가상의 시대이긴 하지만 그런 점들이 외국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때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네, 쉽게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씨. 저희 드라마 아까 스페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영상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물론 CG의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현장에 직접 가서 우거진 숲이라던가 넓은 갈대숲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또 직접 다 촬영을 했는데요. 그런 영상미를 느끼실 수 있는 작품인 것 같고요. 또 많은 부족과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많은 배우분들의 호연 역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달 연대기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옥빈 씨. 아스달 연대기는 굉장히 쉽게 창작되고 만들어질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들 보는 재미, 인물들, 캐릭터, 개성들 보는 재미만 해도 한두 시간은 그냥 후딱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인물들, 캐릭터 연기하시는 연기자분 선후배님들과 현장에서 매일 이 분장 저 분장 하고 오늘은 이렇게 연기하네 저렇게 연기하네 서로 수다 떨면서 한 7, 8개월 가량을 그렇게 서로 동고동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6월 1일 첫 방송을 한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찍었거든요. 정말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너네들 고생했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성실히 임해주신 우리 작가님들, 배우분들 그리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TVN 토요일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토요일 밤 9시 첫 방송되는 아스달 연대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주의사항은 2부까지 꼭 지켜봐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작가님들과 배우분들 무대 아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생중계로 함께 진행됐는데 생중계 함께 해주신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스달 연대기 6월 1일 이제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